65페이지에 4장에 건축물 화재가 있습니다. 건축물 화재. 1. 건축물 화재. 괄호 1. 플래시 오버 현상. 그죠? 건축물 화재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물, 보통 이제 소방을 공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건축물 화재 때문에 그런 거죠. 화재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내 화재가 있고 실외 화재가 있죠. 근데 뭐 우리는 실외 화재보다는 실내 화재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니까요. 자, 실내 화재의 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게 뭐 법에 있는 건 아니라 뭐 약간씩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재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온도죠.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때요? 화염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장 작은 화염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염이 커져가면서 온도가 상승을 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 그래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면, 여기 중간에 약간 끊긴 거 보시나? 끊긴 거? 뭐, 사실은 우리 보고 이거를 그림을 그리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끊겼는데,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그 낮은 자세 포복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일찍 들어오세요. 여기가 이렇게 끊겨 있는데, 여기가 끊겨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시작 단계가 끊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대학 교재들이, 여기가 끊겨 나도 그냥 따라간 거야. 어쩔 수 없이. 그죠? 대학 교수님 나보다 더 잘하잖아. 유명하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화재 발생했을 때 주먹만한 불꽃부터는 일정한 패턴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주먹만한 불꽃이 될 때까지가 시간이 다양한 어떤 이야기죠. 얘가 지금 만약에 자연발화부터 시작을 했다. 그럼 주먹만한 불꽃까지가 될 때까지가 몇 시간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방화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초도 안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요 시작 단계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냥 쉽게 말하지만 주먹만한 불꽃부터는 일정한 패턴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야. 그냥 큰 의미는 없이. 얘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초기죠. 초기. 그 다음에 점점 화재가 커져가니까 성장기인데 여기는 지금 완만한 성장을 하니까 제1성장기라고 하고, 급격한 성장을 하니까 제2성장기라고 하고, 묶으면 뭐라고 하고? 성장기라고 하고. 그래서 초기 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가장 맹렬한 상태죠? 그래서 얘를 초성기라고 하고, 그리고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수소불이 사고드는 걸 뭐라고 그래? 감쇄기라고 한다. 뭐 감쇄기, 감퇴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기, 성장기, 초성기, 감쇄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플래시오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래시오버 현상이 바로 뭐냐면, 실내 화재는 실외 화재에 비해 화재로 인한 연소열을 외부로 방출하기 어렵다. 자, 실내 화재와 실외 화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뭐예요? 자, 실내 화재는 금방 여기 있는 것처럼 화재가 발생을 하면 발생된 열이 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방출이 안 되는 거죠. 실외 화재는 어때요? 그냥 오픈되어 있으니까 막 방출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실내 화재는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실외 화재는 공기 공급도 충분한 거죠. 어쨌든 가장 크게 실내와 실외 화재를 구분하면 에너지가 축적이 잘 된다. 실내를 말하면 에너지 축적이 용이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산소, 공기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가연물의 열분해 또는 증발을 촉진하게 된다. 어느 순간 화재실 전체에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면 실 전체로 화염이 확대되는데 이를 플래시 오버 현상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 밑에 두 개가 있는데, 뭐 실내 화재는 그냥 이렇게, 실외 화재는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실내 화재는 어때요? 화염이 커지면은 일단 천장에 화염이 부딪히게 되고 수평으로 화염이 확대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플래시오버는 그 밑에 플래시오버는 화재 성장기에 발생이 되며 플래시오버 이유를 초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 발생 시간까지를 피난 허용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플래시오버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간적인 화재 확대 현상이에요. 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불꽃이 이만해요. 왜 이만한 거죠? 요만한 공간 안에 목재에서 나오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폭발 범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이만큼이라는 거죠. 더 커지면 이만하게 되겠죠. 그런데 발생된 가연성 기체가 100% 불에 타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가연성 기체가 부족하면 불꽃이 작아지는 거죠. 가연성 기체가 많아지면 불꽃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미반응된 가연성 기체가 온도가 높으니까 천정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기에 불이 붙지 않은 이유는 폭발 범위 하한값에 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행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 가연성 가스가 천장에 가득한데 불이 펑 옮겨붙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 순간적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실내 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외 화재는 그냥 어때요? 그런 순간적인 확대 현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핵심 키워드가 플래시오버 현상은 실내 화재의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실내 화재를 뭐라고도 말해? 구획 화재라고도 말해. 구획 화재. 구획이 되어 있다. 실내 화재의 특징적 현상이고 순간적인 화재 확대 현상입니다. 어느 순간 조용히 타고 있다가 천정으로 불이 확 옮겨 붙는 순간을 플래시오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너지의 축적에 의해 발생이 됩니다. 에너지 축적에 의해서. 그래서 에너지가 어디에 쌓여? 보통 천장에 쌓이는 거죠. 에너지 축적에 의해 발생이 되고, 언제 발생한다고? 성장기 때 발생을 하고, 발생이 되고 나면 그 이유를 초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를 보면 플래시오버를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를. 물론 뭐 생각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플래시오버는 성장기 끝에서 시작이 되고 발생이 되면 뭐가 된다? 초성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걸 좀 그게 그러면 여기다가 플래시오버라고 하고 확 커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플래시오버를 여기라고 했으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성장기 때 발생을 했고 초성기로 넘어간다고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가 플래시오버라고 이야기를 하냐. 만약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어디가 플래시오버예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다 3번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장기 때 발생을 해야 이제 전실의 화재가 확대가 되니까 초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연료 지배 화재에서 환기 지배 화재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자, 이따 보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죠. 자, 지금 우리가 화염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것 같아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걸 보면 화염이 커져가는데, 화염이 커져가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커져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때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가연성 기체. 원래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혼합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온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가연물의 열분의 속도가 한계를 가진다는 거죠. 얘가 얼마나 빠르게 전파가 되는지는 뭐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가연성 기체가 얼만큼 많이 생성이 되나요에 따라서 요 그래프는 달라진다라는 거지. 근데 학자가 뭐라고 말했어? 가연성 기체를 연료라고 말해가지고 여기를 연료 지배 화재. 연료가, 가연성 기체가 요 구간에서는 화재를 지배한다. 연료 지배 화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온도가 이제 플래시오버가 발생이 돼가지고 높죠? 여기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연성 기체는 이제 엄청나게 많아.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열분해를 많이 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부족할 수 있어? 공기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래는 공기 지배 화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환기 지배 화재. 환기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죠? 주관식이면 헷갈릴 것 같은데 객관식이니까 안 헷갈릴 것 같아. 연료 지배 화재, 환기 지배 화재. 그럼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죠? 연료 지배 화재는 어디까지 연료 지배 화재야? 성장기까지가 연료 지배 화재고, 일단 최고점에 이르고 나면 그때는 얘는 뭐 연료는 충분하다 이거야. 이제 그때는 뭐가? 공기가 얼마나 잘 공급이 되는지에 따라서 화재가 확대되기 때문에 얘를 환기 지배 화재라고 했습니다라고 하고, 환기 지배 화재는 뭐라고 말해야 돼? 최성기 이후가 환기 지배 화재입니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근데 어렵지 않죠? 근데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 같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안대가 하나도 없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연료 지배화재, 환기 지배화재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피난 허용 시간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게 피난이죠. 피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화죠. 그래서 피난을 하려고 하면 후레쉬오버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게 시간이잖아. 시간. 이게 시간이기도 해. 그죠? 예. 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후레쉬오버가. 그 이전에 피난을 해야지 화재가 실 전체로 확산됐는데 피난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소화도 후레쉬오버 발생되기 전에 소화가 가능한 거지, 후레쉬오버 발생이 되고 나면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간혹가다 뉴스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소방관들이 이렇게 화재 발생해서 물 뿌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막 불이 엄청나게 막 났는데 안에다가 창문으로 물 뿌리면, 물을 엄청나게 뿌리는데 불구하고 그게 불이 꺼질 것 같아, 안 꺼질 것 같아? 안 꺼질 것 같죠? 그 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것은 이미 온도가 이만큼 올라갔고, 그죠? 가스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를 못 시킨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피난 허용 시간과 소화 가능 시간이라고 말할까? 뭐 그 정도는 플래시오버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해 다 됐어.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플래시오버 발생 시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늦춰야 되는 거잖아. 맞나? 늦추려고 하면 뭐뭐가 하는 거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장재의 재질 및 두께. 실내 내장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 두께는 좀 두꺼워야 불에 잘 타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화원의 크기. 뭐죠? 최초의 화원이 작게 시작을 했으면 이 시간은 상당히 오래 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방화를 시작을 해버렸다 그러면 시간이 매우 짧아지겠죠. 그게 우리가 화원의 크기라는 것은 최초 화원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개구부의 크기. 헷갈리죠? 개구부가 커야 후레쉬오버가 빨리 발생해요? 작아야 빨리 발생해요? 빨리 발생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헷갈리죠? 개구부가 크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야. 개구부가 크면 공기 잘 들어오겠네. 개구부가 크면 에너지의 축적이 어렵겠네. 이 후레쉬오버의 포인트는 뭐지? 에너지의 축적이잖아. 에너지가 쌓이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개구부가 작아야 후레쉬오버는 빨리 발생하는 거고, 개구부가 크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다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야? 에너지의 축적입니다. 이거죠. 어딨어? 에너지의 축적이죠. 그래서 후레쉬오버는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빨리 발생해. 그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빨리 발생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키워드가 뭐다고? 왜 발생한다고? 실내 화재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이기 때문에 빨리 발생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지법은 뭐야 그러면? 개구를 크게 만들면 되잖아. 뭐 굳이 말한다고 하면. 그죠? 또 크면 또 큰 대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 이따 보도록 하고, 우선은 포인트가 뭐냐? 후레쉬오버를 물어봤기 때문에 에너지의 축적이 잘 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넘겨보시면은 맨 위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내장재가 열분해 되기 쉽고, 자, 후레쉬오버 발생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조건. 짧아지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짧아질 조건이 뭐야? 내장재가 열분해 되기 쉽고, 열 전도율이 적을수록, 내장재의 두께가 얇고, 표면적이 클수록, 화원의 크기가 클수록, 개구부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해됐죠? 그 다음에 불에 잘 타는 재질일수록, 뭐 이게 다 됩니다. 그죠? 요런 조건이 맞추어지면 후레쉬오버는 빨리 발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뭐, 잘 확인할 사항이 개구부에 대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재료가 무엇이냐? 가연성 재료부터 난연성 재료, 준불연성 재료. 불연성 재료는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해요. 준불연성은 조금씩 타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연성 재료가 가장 빠른 시간에 발생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3, 4분, 5, 6분, 7, 8분. 그죠? 순서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오버가 빠질 수 있는 조건 아까 말했죠? 열의 축적이 쉬울 때, 계구부가 작을 때, 연소성이 좋은 가연물일 때, 초기화원이 클 때. 자, 이제 백드래프트 현상이에요. 백드래프트 현상. 예. 자, 백드래프트 현상은 또 뭐예요? 실내 화재는 실외 화재에 비하여 공기의 유통이 자유롭지 못하다. 화재가 초성기로 접어들면 많은 양의 공기를 필요로 하지만 계구부가 폐쇄되어 있는 실내라면 공기 공급이 어렵게 되어 연소 현상이 원활치 못하게 된다. 이때 문을 열거나 공기 공급을 하게 되면 실내에 축적되어 있는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데 이를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그래프를 봤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사그러들고 있는 거야. 이제 탈 만큼 다 탔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뛰었어. 이게 여기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네? 예측이 되죠? 지금 사그러들었던 이유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가연성 기체는 가득한데 공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불이 사그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창문이 펑 하고 깨졌거나 아니면 누가 소화활동하려고 계구부를 개방을 했거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문이 깨졌다. 그러면 여기 있는 화염이 숨막혀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창문이 깨지면 밖으로 한번 화염이 한번 확 나갑니다. 나가는데 주로 위로 나가. 창문을 봤을 때 위로 나가는 거죠. 위로 나가면 밑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밖에 나갔던 애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지. 안에도 공기가 있구나. 들어오는 순간 앞으로 한번 확 나갔다가 다시 쭉 들어오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 그죠? 네, 갑자기 창문 깨지면 다시 불이 붙는 거. 뭐라고 한다? 백드래프트. 네. 됐죠? 그죠? 네, 역시 이것도 실내 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내 화재이기 때문에. 실내 화재라면 그냥 계속 커졌다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이러는 거인 것이고. 자, 백드래프트 현상은 언제 발생해요? 초성기 이후에 발생을. 초성기 때가 가연성 기체 가득하니까 초성기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백드래프트는 개방된 계구부를 통해서 화염이 외부로 분출됩니다. 급격한 압력 상승으로 건물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백드래프트에서 제일 조심할 사항은 건물의 붕괴예요. 여러분들 영화 있잖아. 재난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화재와 관련된 영화 몇 년 전에 했잖아. 이름 기억 안 나네. 그때 소방관이 불 끄려고 문을 딱 여니까 어떻게 됐어? 소방관이 막 뒤로 뚝 떨어졌죠. 왜? 화염이 막 갑자기 확 치니까 그 압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소방관이 저 뒤로 쭉 떨어졌어. 그죠? 근데 그 정도 압력파라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정상적인 건물이면 붕괴되지 않지. 그 정도로. 근데 이미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어? 이 실내 온도가 최고값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벽을 뭘로 만들었어요? 시멘트, 모래, 자갈, 철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모래와 모래, 우리가 이제 사실 시멘트를 비벼서 넣은 거니까, 시멘트와 모래와 이런 사이에 작은 수적 입자, 수적 물입자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온도가 지금, 여기 온도가 1300도가 됐으면 벽의 온도는 또 1300도가 됐을 거야. 그럼 벽 속의 온도는 좀 그보다 낮을 몰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팽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래, 자갈, 철근이 전부 다 뭐가 달라? 열 팽창률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견고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 멍들고 깨지고 막 그런 거죠. 그 와중에 압력파가 되면 어떻게 되냐?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이 되고 나면 안전진단을 받죠. 그래서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페인트만 칠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냐, 아니면 얘는 그냥 철거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 온도에 따라서 열팽창률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멍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죠? 백드래프트에서는 건물의 붕괴를 주의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백드래프트가 되기 쉬운 조건이 있어요. 밀폐 공간에서 연소가 일어날 때. 어쨌든 공기가 부족하면 백드래프트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내에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존재할 때. 그리고 실내 온도가 매우 높을 때,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 다 되죠? 네. 쓰라고 하면 조금 머리가 아픈데 고르라고 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줄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해되실 거예요. 네, 보시면 돼요.
자, 연료 지배화제와 환기 지배화제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까 설명 다 드렸으니까. 훈소도 오른쪽에 있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훈소. 훈소는 결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부족하면 훈소가 되는 거야. 맨 처음에 우리가 목재 불에 탈 때 훈소였죠. 역시 뭐가 부족한 거죠? 가연성 기체가 부족한 거죠. 꺼져갈 때도 훈소였죠. 그때도 이제 가연성 기체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뚜껑을 딱 덮고 불 붙이면 또 훈소가 되죠. 공기가 부족할 때, 그래서 공기나 가연성 기체가 심하게 부족할 때지. 조금 부족하면 꾸역꾸역 타긴 타요. 심하게 부족할 때 훈소가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